자, 서울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서울시가 그동안 재산 침해 논란이 많았던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마 기대보다 실망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로 시민재산권 보호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자로 첫머리를 장식했고요. 그 해제되는 지역 중에 국제거류 복합지구, 잠실, 삼성, 대치동, 청담동인데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럼 나머지를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이곳은 한 290여 정도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부동산에도 바쁘게 전화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 6곳도 즉시 해제하는데 27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 그래서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건축으로 지정한 그런 아파트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그대로 6곳만 우선 해제했지만 조합 설립 인가 완료 시에는 해제 등 그 시점을 구체화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연구 용역 결과 지정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했고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를 계속해서 투기 수요 발생 시 즉시 재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판에 박힌 또 문자를 집어넣네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임대나 갭 투자는 금지가 됐죠. 현재 서울의 주요 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양천구, 성동구입니다. 양천구 같은 데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해당이 되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지정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감소하는 것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풀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면적이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 있죠.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주상공록이라고 그러는데, 자, 공공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거지역일 때는 18제곱미터, 그러니까 6평이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0제곱미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66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10제곱미터는 이제 이 농지지역인데, 사실 뭐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6평 이하짜리의 이런 다세대 주택은 오히려 또 거래가 잘 됐죠. 어떤 뭐 이렇게 그 이 토지 거래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좋은 게 있으면은 또 이렇게 반사적으로 또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간단히 보고요. 자, 그러면 국제교류 복합지구내 재건축 14곳을 제외했는데 그러면은 이 제외된 14곳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복합지구내 인근 4개동이죠. 인근 4개동에 그러니까 송파구, 잠실동, 그 다음에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입니다. 위치한 305곳 중, 그러니까 이 305곳 중에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해제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4개를 뺀 곳 중에 아마 지금 그 가장 바쁜 게가 이 잠실이 아니겠는가. 강남 상구에 비해서 송파구 잠실이 진입하기에 좀 편하죠. 가격대가 좀 낮다. 뭐 그래도 뭐 20몇 억대는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즉시 해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죠. 이것 때문에 아주 저거 할 겁니다.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서 지정을 해금과 같이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14개 단지가 전부 다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안 풀렸죠.
여기는 이제 관리 처분이 떨어져야 이제 풀린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그렇다면 뭐야? 라고 기대했던 그런 이 주인들이 참 기대만큼 또 실망도 클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서울 시내 토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게 지금 뭐 아까 내기동이죠. 그 다음에 이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양청, 성수동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죠. 그래서 신속 통합 기획 및 또 공공 재개발도 있습니다. 후보지 7.75 등 총 65.25km제곱미터죠. 그래서 65.25에는 모아타운도 포함되어 있는데, 모아타운에는 그러니까 사도죠, 사도. 이게 이제 이 투기하시는 분들이 도로 부지를 사가지고 90제곱미터 이상씩 이게 이제 분할해서 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모아타운은 작년도 7월 19일자 서울시에서 이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더 이상 도로에 대한 투기를 막았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용산 전비창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된 면적이 총 65.25km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사업이 구체화된 국제기로 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그 다음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 공공재개발 또 34곳,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내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14곳 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이후에는 이제 조합원 분양 시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동 신시가지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통과한 그런 이제 이 아파트들은 전부 다 지금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가 그대로 묶여 있어서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나 이제 이게 풀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해제 대상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부터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국제기회로 복합지구, 또 신속통합기획사업지. 그러니까 지금 신속통합 같은 데는 123곳 중에 6곳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9개 지역은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인가 나면서부터 이렇게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안에 조합 설립이 나기까지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라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으로 이제 해제를 원칙으로 마련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달콤한 소리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귀에 거스리는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공공재개발이죠. 자, 이 공공재개발은 이제 이 주체가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청이죠.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진행한 재개발 방식입니다. 용적률 상향을 해줍니다. 주거 2종 7층 이하를 주거 1종이면 2종으로, 주거 2종 7층 이하는 또 주거 2종으로 이렇게 상향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상향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이 임대아파트로 또 빼내고 또 50%만 또 조합원한테 주는 그러한 또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진도가 많이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이 위치라든가 이런 게 사실 이렇게 신속통합이나 이런 거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차라리 이런 데를 빨리 풀어줘야 손바꿈이 일어나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또 이 공공재개발은 또 조합 설립도 아니고 또 관리처분 인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공공재개발이 진행 중인 34곳은 토지거래 허가를 유지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이후, 그러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와 똑같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제 그것도 해제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공공재개발은 좀 더 아직도 이렇게 좀 활성화되기가 신속통합 기획보다는 늦어질 것 같은 그런 제 개인 생각을 또 덧붙여 봅니다.
자, 기존에 지정되었던 지역은 어떻게 해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이 진행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번 조정은 일부 지역만 유지되고 대다수 지역이 해제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강남 상구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곳만 이제 이게 유지가 되고 291곳이 이제 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상당히 아마 이 부동산도 바쁠 거고 또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많이들 의뢰를 하실 텐데 이미 또 집주인들도 거래를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1, 2억씩 올려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의 해제 이유죠.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광범위에서 이번에 이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이제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과감한 규제안을 추진하게 됐다 그러는데 과감한 것 같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자, 해제된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또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실수요자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또 이 갭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져서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또 영향을 평가도 해보고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건 저도 이게 참 이 냉탕과 온탕을 이제 오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면도 있지만 또 굉장히 실망한 또 기대 이하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실거주자들은 이제 거래의 자유가 확보되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능성을 이제 지적하고 있죠. 그건 당연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재개발, 재건축 추진 중인 조합들은 이번 해제로 인해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또 뵙겠습니다. 저는 초기 재개발 투자로 내 집 마련하는 비법을 전수하고 있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웨이브 오성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